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춰주세요. 잠시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세요. 일어서세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자, 일어서시면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망설임이 느껴지셨나요? 팔로 몸을 밀어 올리셨나요? 붙잡을 것을 찾으며 주위를 둘러보셨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뼈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무시하고 있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뼈 건강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한국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4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찰했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골밀도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컵을 꺼내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이 나라의 모든 도시, 전 세계 모든 도시를 걷고 있는 노인 4명 중 3명의 뼈가 몸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그들의 담당 의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파괴뿐입니다. 지난달 서울 삼성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71세 여성분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미끄러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웃고 넘길 만한 넘어짐이었죠. 하지만 박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고관절이 3군데나 골절되었거든요.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뼈 밀도는 스위스 치즈 같았습니다. 너무 약해서 담당 의사가 제게 기침만 해도 부러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제 잠을 설치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정기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셨고 잘 드셨고 손주들도 돌보셨습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골 손실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골격 안에 숨어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동안 미세한 구멍들이 뼈에 생기고 있습니다. 골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격의 구조적 완전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단 하나의 증상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순간까지는요. 무언가를 들어 올리다 뚝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까지는요. 병원 침대에 누워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어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까지는요.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강인하고 독립적이던 어르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두려움에 떨고 의존적인 환자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 번의 낙상, 한 번의 골절, 갑자기 혼자 살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야 합니다. 갑자기 평생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립성을 잃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엄성을 잃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치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지는 골 손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68세이고 지난 42년간 서울에서 뼈를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손목을 만져보세요. 뼈를 세게 눌러보세요. 단단하게 느껴지시나요? 튼튼하게 느껴지시나요? 무서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4명 중 3명의 뼈가 내부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만지신 그 뼈가 이미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고관절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는요.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잠에서 깨어 이전에 10,000번도 더 했던 것처럼 침대에서 다리를 내립니다. 발이 바닥에 닿습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강한 뼈인 대퇴골이 그저 몸무게 때문에 반으로 부러진 겁니다. 쓰러집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휴대폰은 부엌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매일 400명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울 삼성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40년 후에도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골절이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뭐든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혈압을 재고 혈당을 확인했지만 골밀도는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환자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서 징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으시나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손목이 약하게 느껴져서 무거운 장바구니 들기를 피하시나요? 키가 작아지셨나요? 1cm라도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뼈가 녹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시 71세셨습니다. 여의도 근처 빌라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재채기를 하다가 갈비뼈 2개가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재채기로 말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확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뼈의 밀도가 스티로폼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의사가 이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혈액검사도 정상이었고요. 모두가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말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골소실은 아프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기본 혈액검사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국의 순간까지 완벽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발생할 때쯤이면 이미 골량의 30-1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 시점에서 회복은 10배나 더 어렵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계는 골다공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70세니까 당연히 뼈가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80대 환자들 중에 50대보다 뼈가 튼튼한 분들을 봅니다. 90대인데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평생 매 순간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건됩니다. 문제는 50세 이후 분해 속도는 빨라지고 재건 속도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에 올바른 재료와 올바른 신호를 주면 뼈는 재건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양 결핍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골격에서 칼슘을 빼내고 있는 특정 일상 습관의 결합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뼈는 돌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몸 안의 모든 뼈 내부에는 벌집처럼 생긴 살아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있는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이 구멍들이 작고 그 사이의 벽이 두껍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벽들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구멍은 커집니다. 뼈는 더 가벼워지고 더 약해지며 나무가 아니라 종이처럼 됩니다. 이 과정을 골다공증이라고 부르지만 그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뼈가 겉으로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이면서 안에서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팔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쪽의 벌집벽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얇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이것이 제가 골격에 침묵하는 도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20년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여사라는 73세 여성을 진찰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허리 불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약간 뻐근하다고요. 골밀도 스캔을 봤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척추 골량의 6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60%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척추뼈가 달걀 껍데기처럼 되어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굽히기만 해도 부러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말해야 했던 진실은 이것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30년 전에요.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매달 조용히 보이지 않게 골소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즉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위험할 정도의 뼈를 잃은 상태입니다. 골절은 갑자기 일어나지만 질병은 그 순간을 준비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뼈 퇴화의 3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40대와 50대에 시작됩니다. 매년 골밀도의 약 1%를 잃습니다. 작게 들리지만 누적됩니다. 10년이면 1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2단계는 60세 이후에 가속화됩니다. 이제 연간 2~3%를 잃습니다. 벌집벽이 빠르게 얇아집니다. 여전히 증상은 없습니다. 3단계는 첫 골절이 발생할 때입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기침해서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골강도의 40%, 50%,
심지어 60%를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온 78세 환자 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넘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어서다가요. 가족들이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고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관절 뼈가 너무 다공성이 되고 너무 약해져서 자신의 체중만으로도 압력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일어서는 그 순간만으로도 부러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골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통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뼈를 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뼈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이며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도 아니고 건강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뼈를 파괴하는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만성대사성 산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은 혈액에서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혈액을 정확한 균형, 즉 약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산성을 만드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위험할 정도로 산성화됩니다.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시 그 산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할까요?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직접 칼슘을 빼냅니다. 혈액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뼈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루 3번, 매일 수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산을 만듭니다. 몸이 척추에서 칼슘을 훔쳐갑니다. 점심 식사가 산을 만듭니다. 몸이 엉덩이뼈에서 칼슘을 훔쳐갑니다. 저녁 식사가 산을 만듭니다. 몸이 다리뼈에서 칼슘을 훔쳐갑니다. 날마다, 해마다 당신의 뼈는 속이 빈 껍데기가 됩니다.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20년 동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뼈를 파괴하는 최악의 산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매일 드시는 흰쌀밥은 극도로 산성을 만듭니다. 빵, 국수, 모든 정제된 곡물은 산 폭탄입니다.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엄청난 양의 산을 만듭니다. 심지어 생선도 매 끼니마다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최악의 범인은 설탕과 단 음료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은 혈액에 너무 많은 산을 만들어서 몸이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다음 6시간 동안 뼈에서 칼슘을 빼내야 합니다. 한 잔의 음료로 6시간 동안 뼈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달콤한 커피, 달콤한 차 또는 주스를 마신다면 뼈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갈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져 갈비뼈 2개가 부러진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고 칼슘 약을 먹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일 식사에 대해 여쭤봤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3번 흰쌀밥, 하루 4번 달콤한 커피, 간식으로 빵. 그녀의 몸은 섭취하는 모든 칼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산성 비상 상태에 살면서 쉬지 않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몸이 끊임없이 산성 모드에 있다면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배수구가 활짝 열린 채로 욕조를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 보충제 10병을 부어도 식사가 산을 만들고 있다면 그 칼슘은 뼈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산을 중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뼈를 보호하는 알칼리성 식품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녹색 채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오이, 브로콜리. 이것들은 산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알칼리성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가능하면 매 끼니마다 드십시오. 두부와 콩은 알칼리성 단백질입니다. 뼈에는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고기에서 나오는 산성 단백질이 아니라 알칼리성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과일, 특히 멜론, 사과, 배는 달콤한 맛이 나지만 알칼리성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알칼리성입니다. 해조류는 극도로 알칼리성입니다.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70%는 알칼리성 식품이어야 하고 산성 식품은 30%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식사하는 동안 뼈를 보호합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뼈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네 번째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40년간 임상진료를 하면서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칼슘 섭취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정확히 언제 입에 넣느냐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몸에는 칼슘 흡수를 위한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장의 칼슘 흡수율은 거의 30% 효율로 떨어집니다. 맞게 들으셨습니다. 30%입니다. 점심때 우유를 마신다면 그 칼슘의 70%가 몸을 곧바로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돈을 하수구에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혈액 검사한 결과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칼슘 보충제를 먹거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환자들은 무작위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골밀도 개선이 3배 빨랐습니다. 3배 빠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것과 앞으로 10년 더 자신 있게 걷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 살고 있는 숨겨진 칼슘 도둑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뼈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식탁용 소금입니다. 섭취하는 과도한 나트륨 1g마다 신장이 뼈에서 직접 13mg의 칼슘을 배설하도록 강제합니다. 실제 숫자로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평균적인 한국 사람은 하루에 약 12g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김치, 간장, 발효식품, 식당 음식에서 나옵니다. 12g은 매일 207-16mg의 칼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유 한 컵 분량의 칼슘이 당신의 골격에서 직접 도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만에 두 번째 손목 골절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시고 칼슘 약을 먹고 멸치를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식단 일기를 분석했을 때 그녀가 매일 나트륨을 16g씩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절임 채소를 좋아했습니다. 전통 음식이죠. 하지만 그녀의 뼈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황금시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모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만 섭취합니다. 둘째, 신선한 채소로 바꾸고 무염 국물을 사용하며 간장 대신 레몬즙을 사용하여 나트륨을 하루 5g 이하로 줄였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골밀도 검사에서 6%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4개월 만에 6%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담당 의사가 역전을 믿을 수 없어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뜬 후 1시간 이내에 주요 칼슘 공급원을 섭취하세요. 우유 200ml, 두부 100g 또는 멸치 6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아침에 가장 강해서 칼슘 분해와 흡수를 돕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커피나 녹차를 마시기 전에 최소 45분을 기다리세요. 이러한 음료의 성분이 칼슘 흡수를 최대 60%까지 차단합니다. 나트륨 감소를 위해 오늘 소금통을 버리세요. 진심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바로 부엌으로 가서 버리세요. 깨진 참깨와 마른 김가루를 섞은 것으로 대체하세요. 이것은 칼슘 손실 없이 맛을 줍니다. 외식할 때는 항상 저염 옵션을 요청하거나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세요. 단 일주일만 추적해보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그렇게 세게 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뼈가 마침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5번째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 한 방울, 시간마다 골밀도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연석에서 내려서는 순간 엉덩이뼈가 유리처럼 산산조각 날 때까지 말입니다. 5번째 뼈 파괴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에 2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뼈는 심장이나 폐와 같지 않습니다. 심장은 움직이든 말든 뜁니다. 폐는 움직이든 말든 숨을 쉽니다. 하지만 뼈는요? 뼈는 근육으로부터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을 때만 스스로 재건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의자에 앉아 쉬면서 완전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뼈는 전혀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뼈가 신호를 받지 못하면 몸은 냉정하고 무자비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뼈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장기를 위해 칼슘을 수확하기 위해 뼈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증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매달 골밀도의 1.2%를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에서는 뼈가 압력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73세였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90세 여성의 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편안하고 차분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3시간 동안 앉아서 봤습니다. 그 다음 점심. 그런 다음 또 3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낱말 퍼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 식사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더 많은 텔레비전. 박 씨는 휴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천천히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뼈가 존재할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한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뼈는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 압력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호입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서 3가지 간단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발끝으로 10번 서세요. 이것은 정강이뼈, 발목뼈, 그리고 전체 다리 구조에 필요하다는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며 30초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이것은 엉덩이뼈와 척추에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가슴 앞에서 손바닥을 함께 누르고 10초 동안 최대한 세게 누르세요. 이것은 팔뼈, 어깨뼈, 그리고 갈비뼈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다입니다. 2시간마다 45초 동안의 움직임.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뼈의 생존입니다. 박 씨는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휴대전화에 2시간마다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타이머가 울리면 일어나서 3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골밀도 검사는 75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을 보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비싼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휴대전화 타이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시계를 보세요. 현재 시간을 적으세요. 2시간을 더 하세요. 그때가 일어나서 뼈에 신호를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알람을 설정하세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2시간마다 반복되는 알람을 설정하세요. 자녀들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의사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자신의 뼈에 이러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2시간마다 건너뛴 칼슘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현재 여러분의 뼈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6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치의가 하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실수로 인해 수백 명의 환자들의 뼈 건강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고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조용한 뼈 파괴자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의 결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80세에 독립적으로 걷느냐, 아니면 자녀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그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트륨만 단독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300mg의 나트륨, 즉 대략 소금 한 티스푼을 배출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은 약 40mg의 칼슘을 함께 빼내야만 합니다. 그 칼슘은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뼈에서 직접 나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 장아찌, 간장, 발효된 장류, 그리고 가공식품이 포함된 전형적인 한국 식단을 드신다면
매일 4,000에서 6,000mg의 나트륨을 쉽게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숨겨진 경로를 통해서만 매일 70에서 100mg의 칼슘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이면 36,000mg 이상의 칼슘이 여러분의 골격에서 직접 빼앗기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엉덩이뼈와 척추의 주요 부분을 완전히 비울 만큼의 칼슘을 잃게 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가벼운 비틀거림에 손을 짚다가 손목이 골절되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저는 그분이 거의 완전 500mg의 나트륨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발효된 반찬들, 국물 베이스, 양념된 채소들, 이 모든 것이 숨겨진 소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문제는 잘못된 수분 섭취와 결합될 때 훨씬 더 악화됩니다.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뼈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이 더 농축되고 이것은 나트륨의 칼슘 유출 효과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농축된 나트륨을 희석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뼈에서 더 많은 칼슘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000mg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로 넣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김치양을 한 그릇이 아니라 작은 반찬 정도로 줄이십시오. 가능하면 장아찌보다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십시오. 가공식품의 라벨을 읽고 1회 제공량당 4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것은 피하십시오. 둘째,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칼슘을 빼앗기지 않고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돕기 위해 하루 종일 전략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각 식사 30분 전에 또 한 컵을 마시십시오.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한 컵 더 마시되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후 7시 이후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엄청난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트륨 배설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동안 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칼륨 섭취를 늘리십시오. 칼륨은 신장이 나트륨과 함께 칼슘을 버리지 않고 보유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바나나 1개 또는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또는 토마토 2개를 드십시오. 이러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여러분의 뼈 칼슘을 보호하는 경호원처럼 작용합니다. 숨겨진 소금이 여러분의 골격을 내부에서 조용히 녹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행동할 골든 타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뼈를 재건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사용해 온 것입니다.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즉시 이해해야 할 칼슘 신화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뼈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적절한 보조 영양소 없이 칼슘을 섭취하면 그 칼슘은 뼈로 가지 않습니다. 동맥으로 갑니다. 동맥을 굳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위험을 40%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단독 칼슘 알약들을 버리십시오. 대신 뼈 재건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칼슘. 맞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가도록 보장합니다.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매일 500mg의 칼슘, 250mg의 마그네슘, 그리고 100마이크로그램의 K2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연적으로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두부 2줌, 시금치 1그릇, 그리고 발효된 된장 3큰술입니다. 최대 흡수를 위해 한 끼 식사에 함께 드십시오. 둘째, 단백질 비상사태입니다. 이것은 한국 노인들의 75%의 뼈를 파괴하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단백질을 40%덜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골격입니다.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뼈는 철근 보강제가 없는 건물처럼 됩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매일 정확히 60g의 완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손바닥 크기의 생선 2조각, 계란 3개, 그리고 콩 1컵입니다. 하루 종일 나눠서가 아닙니다. 소화 효소가 가장 강할 때인 점심에 단백질의 대부분을 드십시오. 셋째, 골든타임 뼈 재생을 위해서입니다. 뼈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스스로 재건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최고치에 달하고 뼈 세포가 재생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들기 2시간 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때만 일어납니다. 매일 밤 8시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티스푼을 타서 드세요. 칼슘과 천연 당분의 조합은 밤새 뼈 재건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넷째, 새로운 뼈 성장을 자극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뼈는 압력에 반응하여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압력이 되지 않습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벽 옆에 서서 지지대로 삼으세요. 발끝으로 올라섰다가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내리세요. 이것을 하루에 2번, 30회씩 하세요. 이렇게 하면 뼈에게 재건 신호를 보내는 미세 진동이 생깁니다. 제 환자인 강남의 79세 박 여사님은 이 방법만으로 6개월 만에 골밀도를 18% 증가시켰습니다. 다섯째, 뼈 재건 기간 동안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들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 이것은 6시간 동안 칼슘 흡수를 막습니다. 하루 1티스푼 이상의 짠 음식. 소금은 소변을 통해 칼슘을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일어서지 않고 앉아있는 것. 장시간 앉아있으면 말 그대로 뼈가 약해집니다. 시간표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면 3주 안에 더 안정감을 느끼실 겁니다. 균형감이 좋아질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의료검사로 실제 골밀도 증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골절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뼈 손실은 여러분이 미루는 매달마다 가속화됩니다. 뼈를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약속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뼈를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짐이 되지 않겠다라는, 강하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고관절 골절로부터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뼈는 재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칼슘을 빼앗는 습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끊으시겠습니까? 또는 하루 중 몇 시에 뼈 재건 영양소를 섭취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뼈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침묵하는 뼈, 손실에 대한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뼈를 보호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